이 아낌을 좋아하시는 LH 중소공인자 아파트 연합회 회장님, 대통령은 약속 이행 10년 공임 적대 청산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국회 토론회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의미 있는 게 법조인들이, 법률 전문가분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를 우리 바른미래당 아파트 특위하고 논의를 할 때 이렇게 좀 준비한 이유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가 법제처를 통해서 법률 검토 의결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엉뚱한 법률 해석을 내놨는데, 법률 관계가 종결되지 않아서 부진적 소급표이긴 하나 LH공사의 이익이 공익 실현보다 우선시되므로 법률이 개정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법제처에서 의견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언론하고 국회에 전부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특위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전국 LH 중소형 연합회와 그리고 성남시 중대형 10년 공고임대 연합회가 두 곳의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 의견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받았는데, 사실 이 두 곳의 어떤 객관성을 또 담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법무법인까지도 저희가 공정하게, 거의 이제 상대편의 개념에 있는 곳에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두 곳 다 이 개정안은 권은희 의원님, 그리고 윤종필 의원님, 그리고 민홍철 의원님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라는 의견을 밝혀왔고, 아까 발표하신 우리 랜드마크, 법무법인 랜드마크에서는 오히려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저희 우리 중대형 회장님, 서종원 회장님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 법무법인 원이라고 강근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계신 법무법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지금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중소형 공공임대만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대형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이 산정 기준이 없어요. 공공주택특별법에. 근데 이 공공주택특별법은 특별법에 없는 내용은 주택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특별법에 없는 중대형 공공임대는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택법에 분양가 상한제를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또 법률에서도 사실 중대형 이게 왜 이런 어떤 모순된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당시에 건설교통부였어요. 당시에는 건설교통부가 이 임대사업자의 폭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졸속으로 이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모순된 상황까지도 발생되는 겁니다. 하루빨리 국토교통부는 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법률을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또 이게 저희 주민들 많이 오셨는데 이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좀 빨리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예. 지금 공공택지 내에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 공공분양, 10년 공공임대입니다. 5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5년 공공임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설원가 플러스 간단가액 나누기이고요.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원가 연동제 방식이랍니다.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10년 공공임대만 시세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거기 가서 할까요? 안 되면. 네. 어차피 뭐 우리 주민들은 영상 보시면 되니까요. 네. 제가 그럼 그 자리에 가서 하겠습니다. 저게 파워포인트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다루기가 힘드실 거예요. 제가 저쪽 가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같은 공공택지이고 무주택 서민인데 유독 공공임대만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10년 공공임대는 철저하게 무주택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LH공사는 폭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약저축통장을 10년에서 20년 넘게 가입했는데 계약하기도 전에 당첨과 동시에 상실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건설업가 측면을 보게 되면은 저희 입주민의 보증금하고 우리 명의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니면 빌릴 수 없는 국민주택 기금 대출을 받아서 건설업가 100%를 충당했습니다. LH공사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월 임대료 측면을 보겠습니다. 24평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가구당 10년간 약 6천만 원씩 내는데 이 임대료에는 아까 빌린 기금 대출이자도 저희가 내고 있고요. 심지어 재산세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10만 가구가 LH공사는 10만 가구가 있는데 10년간 약 6조 원의 임대료 수입이 추정됩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가마저도 시세 감정가액을 한다고 하면은 LH공사는 전국 10만 가구에서 수십조 원의 폭리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영도소송 등을 통해서 저희 무주택 서민들을 내쫓고 제3자 매각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뚤마을 3단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실례를 들려고 합니다. 보뚤마을 3단지 같은 경우는 LH 공공임대입니다. 보뚤마을 4단지 같은 경우는 LH 공공분양입니다. 바로 인접한 단지입니다. 같은 공공택지고요. 모든 내용이 동일합니다. 평형, 입주 시기, 평형, 한마디로 그 구조, 마감재까지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쌍둥이 아파트인데요.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했고 청약저축통장도 동일하게 상실했습니다. 5년간 재당첨 제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아파트인데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건설원가가 1억 7천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어떤 적정 이윤을 가미해서 공공분양은 분양가격이 2억 4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이 정책의 실패로 지금 현재 보뚤마을 4단지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작년 1년 평균 실거래가를 계산을 했는데 8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무주택 서민들은 이 내집마 1가구 1주택으로 내집 마련을 실현을 했고요. LH공사는 고기 실현과 적정이윤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죠.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7억 원대의 금액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청약저축만 상실하고 수천만 원의 임대료만 낸 채 쫓겨나게 되고 LH공사는 말도 못하는 폭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아파트는 같은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현재 실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 판교 지역은 이제 10년 공공임대가 최초 분양자는 되는 곳은 이제 판교 지역입니다. 중소형 20평대 중소형 3개 단지 1884세대를 다 계산해 보니까 LH공사의 예상 폭리는 약 1조 원대입니다. 공공택지를 가지고 이런 폭리를 국가가 누리는 것이 국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이게 할 짓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약속을 저희들한테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분당의 판교에 공공임대주택이 한 6,000여 세대 좀 있는데 그 분양 전환과 그 산정 방식의 개설이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또 주거 복지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김병관 후보는 10년 임대의 분양 전환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께서 우리 김병관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저와 우리 당이 그 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그 공약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님이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의원님, 그리고 여기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님께서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약속 이행은커녕 오히려 오직 문재인 정부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수급입법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게 LH공사가 평상시 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다 보면 내 집. 이런 거짓 홍보 문구에 속아서 청약을 했고 당첨과 동시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아까 법률검토 의견서는 아까 많은 우리 법률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LH공사가 그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주택특법법에서는 우선 분양 전환권을 부여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법 시행 규칙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는 그 법정 상한선이 감정가액으로 정하겠다고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법률에 있는 우선 분양 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시행규칙과 LH공사의 계약 조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국회 법률 개정이 없어도 지금 2만여 가구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는 감정가액 이하에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확정 분양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LH공사도 감정가 이하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약서를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국토부하고 LH공사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러한 모호한 규정 말고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야 됩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주택법 제57조에 명확하게 그 기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내용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위례 신도시의 그 중대형 민간 분양의 내용입니다. 중대형 민간 분양도 공공택지에서는 중대형 민간 분양조차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형 서민층 공공인데 그것도 10년 된 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분양 전환한 3만 세대와 형평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LH공사의 경우는 그 판교가 이미 최초이고 3만 세대는 민간과 지방공사의 상황인데 이 민간건설사와 지방건설사도 대부분 확정 분양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1년 입주가 늦은 송도 신도시의 인천도시공사를 내용을 보면은 34평을 2억 9천만 원에 확정 분양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좀 해주셔야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구역 측에서 꼭 말씀해달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구역도 그 확정 분양 금액 납부 약정서라는 것을 계약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나 평택 등지에서 대규모로 분양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가 시세 감정가액을 고집하니까 이제 판교 지역의 구역에서도 계약서에 확정 분양이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던 이유만으로 시세 감정가액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교 지역 모함이라도 조기 분양 전환할 때 확정 분양가로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같은 아파트를 이제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국토부가 LH공사가 시세 감정가액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공택지가 임대 건설 사업자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그 사례가 있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 2017년도 LH 국정감사 때 그 제가 참고인으로 참가해서 박사사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우리 LH공사의 내용을 민간 건설사 사업성 때문에 LH공사의 계약 내용을 변경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밝힌 것처럼 확정 분양가로도 충분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미 구역이 얼마나 큰 돈을 갖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LH공사가 감정가액을 하려면 얼마나 욕심 부린다는 건지 상상이 되십니까? 오히려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공공택지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는 아주 역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H공사에게 저희가 LH공사한테 손실을 입히겠다는 거, 손해를 입히겠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적정위원을 보장해 줄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권은희 의원님과 윤종필 의원님의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의 방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요, 기업들의 적정이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저희가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토부가 이 내용을 세부 항목을 국토부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LH공사의 적정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열받는 내용인데요. 평생 동안 부동산 거래 한 번 해본 적 없고 20, 30년을 무주택 서민 신분으로 20평대 집 한 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국토부가 우리 보고 시세 차익이나 얻으려고 하는 투기꾼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내쫓고 제3자 매각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폭리를 누리려고 하는 LH공사, 그들이야말로 진짜 투기꾼 아닐까요?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매각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가구 1주택 하는 겁니다. 무슨 저희가 무슨 20평대 아파트 하나 가지고 무슨 매각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는 공공택지입니다. 이 공공택지는 시세 차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오히려 그러한 부동산 가격 안정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보다는 어떻게 주거 안정을 시켜줄 것인가? 이것이 핵심되는 내용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세 차익이 걱정된다고 하면은 저희 전매 제한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검은 속내가 담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저희 입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4년 연장시켜주겠다. 대신 우선 분양 전환권은 박탈시키겠다. 분양 전환 가격은 감정가액으로 하겠다. 대신 수억 원을 대출해 줄 테니까 그 돈 빚내서 집 사라. 분양 전환 가격 협의는 없다. 대신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해 주겠다. 이러한 내용을 지원책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입법 예고를 급하게 했는데요. 저희 입주민들이 반대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입법 예고 반대 의견을 전국 62개 단지 8만 명이 이 내용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게 비단 판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교에서 선례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대 서명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 입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선 게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청와대, 국회 계속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 생활권인 의식주 중에 빈부격차, 만원, 저출산율 등 각종 사회 문제의 주범이 사실 주거 불안정입니다. 공공택지를 위해 수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서민 아파트는 비싸게 팔고 부자들에게는 싸게 팔아 자가 보유율은 제자리 걸음에 다주택자만 양성시키는 부동산 공화국. 평생 동안 공공택지에 20평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임대사업자 LH공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생의 도움이 되지만 저희 죽을 수도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